안녕하세요. 오직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원장 윤현철입니다. 오늘은 코 수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첫 번째 수술에 있어가지고 굳이 늑연골, 가슴 연골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코 성형 수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 동양인 한국인들은 낮은 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콧등을 올리고 코끝을 올리고 그런 수술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, 코 수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까요? 그런 거는 보통 콧대는 보형물을 이식하게 되고 연약한 피부로 이루어진 코끝 부분은 자가 조직,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예전에는 보통 콧대는 실리콘, 코끝은 비중격 연골이라든지 귀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, 대수술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늑연골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첫 수술에서부터 자가 늑연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비중격 수술은 코 안쪽을 보시면은 이 코 구멍을 가운데로 나누는 칸막이를 비중격이라고 하는데, 앞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탄성이 있는 막 같은 게 있어요. 거기가 비중격 연골이라고 그래요. 코 앞부분은 코를 지탱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존을 해야 되고,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약간 마른 목골 모양의 연골을 채취하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해요. 어떤 분들은 크고 두껍고, 또 어떤 분들은 작고 얇고 게다가 휘어져 있기까지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껍고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코가 좀 작고 낮고 들려있는 분들은 또 연골도 작은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교정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복코예요. 피부가 두껍고 지방 조직도 많고 피부도 조금 질기고, 또 반면에 그 코끝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 귀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연골의 크기가 작거나 얇아서 힘이 없고, 귀 연골은 역시 되게 많이 부드럽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목표, 원하는 정도의 높이라든지 좀 들린 거를 내린다든지 좀 얄쌍하게 했을 때 그 텐션을 미치는 압력을 잡아주기에는 귀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. 자가 늑연골의 경우에는 갈비뼈가 있고 앞부분은 물렁뼈 연골로 되어 있는데, 그 앞부분에 있는 연골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굳이 첫 수술에서부터 자가 늑연골을 이용해야 하나,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,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아주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가 있는데 햇반 하나 주면서 맛있게 해주세요, 뭐 라면 하나 주면서 맛있게 해주세요, 이런 것보다는 뭐 각종 재료가 훌륭한 걸 주면서 이걸로 좀 맛있는 요리를 해주세요,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코끝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단단하고 좀 양이 많은 그런 연골이 필요한데, 비중격이나 귀 연골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. 아쉽다는 거죠. 반면에 자가 늑연골, 가슴 연골은 그 크기가 좀 충분히 크고요,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굳이 첫 번째 수술에서부터 늑연골을 사용해야 하나요? 많이들 질문하는 건데요,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. 굳이 재수술을 생각하면서 코 수술을 해야 하나요? 첫 수술부터 완벽하게 잘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또 물론 재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비중격 연골은 하나예요. 그리고 비중격 연골을 많이 채취할 경우 앉짱코, 이 코 중간 부분부터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중격 연골을 과도하게 채취할 경우 남아있는 연골의 힘이 약하게 되면 코끝이 휘거나 안쪽에 비중격이 휘어가지고 기능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. 귀 연골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려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똑바른 모양, 대칭의 모양을 이루기가 힘들고,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귀 연골을 크게 채취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귀 모양이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되게 돼요. 여성분들은 뭐 머리로 이걸 가릴 수가 있지만 남성분들은 귀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, 귀 뒤쪽에 신경이 있어요. 이 대이계 신경이라고 그러는데, 그것들을 우리가 귀 채취하는 연골을 채취하는 부분에 딱 지나가기 때문에 연골을 채취할 때 필연적으로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귀 연골로 코끝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거예요. 통증. 수술하고 나서 한 달, 두 달 이 정도가 아니라 한 1년 반, 2년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. 그래서 뭐 상처 부위는 안 물었는데 주무시다가 베개에 살짝 눌리면서 통증을 크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늑연골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수술부터 사용하는 게 큰 수술이 아니고 좀 너무 지나친 수술이 아니라 상당히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늑연골 수술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게 첫 번째 흉터, 그리고 두 번째 늑연골 채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작용이 없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늑연골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절개선을 크게 넣지 않고,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cm, 2.5cm 그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, 흉터가 많이 생기는 거는 절개선을 한 부분이 움직임이 많은 부분, 가령 뭐 이런 관절 부분이라든지 햇빛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은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, 늑연골
늑연골을 채취하는 부분은 평상시에는 옷으로 가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숨 쉴 때 살짝 가슴이 들썩들썩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늑연골을 채취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큰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기흉, 그러니까 이제 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, 늑연골 수술 자체를 많이 하는 병원에 있어가지고는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. 간단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첫 수술이라도 저는 늑연골로 수술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최근에 들어서 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 가슴연골,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수술부터 자가늑연골을 굳이 써야 되느냐, 나는 재수술할 때 자가늑연골을 쓰고 싶다,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자가늑연골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 자가늑연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